여러분,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9일날 한글날이라서 하루 쉬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지만 9일날은 또 빨간 날이라서 온라인 수업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은 그 전에 이미 3시간 수업을 다 하지만 어떤 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반을 얘기해 줄게요. 2학년 1반은 월, 화, 수 이렇게 들어가지고 3시간을 다 공부를 하고, 근데 다른 2, 3, 4반은 금요일날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1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1반은 월, 화, 수 이렇게 하루에 들을 수업량을 3시간짜리를 올릴 거고, 여러분들 2, 3, 4반은 이제 그러니까 수업 2개를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 범위지요, 혼합물의 분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할 수가 있고, 이 순물질은 한 가지 종류, 혼합물은 이 순물질이 2가지 이상이 섞였을 때를 우리가 혼합물이다 라고 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에 밀도를 배웠고, 2번째는 용해도를 배웠고, 3번째는 상세 변화하는 온도, 예를 들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를 배웠어요. 이것들이 각각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혼합물을 다시 이 순물질과 순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물질의 특성인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하나의 혼합물을 2가지 순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누구를 이용한 거?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생생 개념 영상을 먼저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동차, 비행기,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연료, 가정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 아스팔트나 각종 생활용품, 이런 연료나 물건들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나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모두 원유를 증류하여 만드는데요.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따라서 끓는 점을 이용하여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유를 분류하는 증류탑입니다. 증류탑 내부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증류탑에 원유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모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원유를 분리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제일 첫 번째 얘가 원유가 나왔어요. 그 땅을 탁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제 기름이 석유가 팍 나오면 시커먼 그런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약간 노란빛이 있는 투명한 액체를 우리가 그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유에서 이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순물질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원유를 끓이는 거라. 그래서 먼저 끓이내는 가스로 나오고 그 다음 해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안 끓고 덩어리로 남아있는 애들이 아스팔트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러면 제 그렇게 끓이는 장치 원유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끓여서 이제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 이렇게 물질을 끓여가지고 하나는 기체로 나오고 하나는 액체로 남아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끓여 나온 거, 그 기체는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두 가지의 물질로 분리하는 건데, 이렇게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어 나오는 기체를 다시 액체로 얻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합니다. 자, 이 증류를 여기 보세요. 이거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 수업하고 막 그 아가씨 때 막 이게 젊을 때 이렇게 수업할 때는 이렇게 교과서도 이렇게 알콜 램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교과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열하는 이런 참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불을 직접 알콜 램프에 막 불 붙고 막 뚜껑 닫았는데 선생님 불 안 꺼져요 하고 막 이랬던, 이제 옛날에 그런 위험했던 과학실이 아니라 이렇게 전기로 하니까 안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면은 혼합물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끓임 쪽은 왜 그런 거냐면, 그 액체가 끓일 때, 그 라면 끓일 때 여러분 봤죠? 물이 막 팔팔팔팔 끓다가 확 넘치잖아요. 그 넘치면 이제 이 실험은 위험한 실험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넘치지 말라고 끓임 쪽을 넣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제 끓임 쪽을 넣고 이제 액체 상태인 혼합물을 넣고 끓이면요, 하나는 끓는 점이 높고 하나는 끓는 점이 낮을 거 아니에요, 맞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기체로 슉 끓어져서 나올 거예요, 기체로, 맞죠? 그리고 이제 찬물에다가 이제 모으니까 이건 다시 차가워져서 액체로 바뀌는 거고, 이제 다 끓고 나서 수중 기체로 변화 안 하고 남아있는 애는 여기 있고, 이제 기체가 된 애는 여기로 가서 액체로 변했으니까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용한 게 이제 증류탑이라고 했는데, 큰 탑이 있어요. 저기 뭐 울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정유 회사 있잖아요. S-오일 뭐 이거 뭐 GS 칼텍스 이런데, 우리 2학년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유 회사는요, 엄청 경기를 안 타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름값이 오르고 막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막 이러면 더 돈을 잘 벌거든요. 그래서 이 증류 회사들은 다른 직종의 직업보다 훨씬 월급이 많고 좀 시간도 여유롭고 안 바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잘 모르는데 그냥 전에 들은 얘기로.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증류탑에 이제 원유를 이제 한 통 놔두고 이걸 막 끓이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부터 끓겠죠. 끓어가지고 제일 꼭대기로 이제 가스로 나가는 거라.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아무리 끓여도 안 끓는 얘가 바로 아스팔트다.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소주꼬리의 원리를 보자. 근데 소주꼬리가 이 소주를 만드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장독 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곡물을 발효하여서 만든 술,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이제 막걸리인데 막걸리보다 더 이제 막 쌀알도 들어있는 그런 동동주, 이제 이런 상태, 발효를 완전히 이제 막 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장작을 집혀가지고 이제 끓이면 수 올라와서 이제 기체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기체가 되는데 이제 밥알은 여기 기체가 안 되잖아, 여기 남아 있잖아. 기체가 된 알코올이 찬물 위에 만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가 다시 아이고 차가워 하면서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체가 돼서 또로로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모으는 거라. 여기서 액체가 또로로 떨어지고 액체가 또로로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액체가 모이는 거야. 그래서 요 구멍을 다 쭉 내려가서 이 소주, 안동 소주 이런 소주병에 쫙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소주를 만든다라는 것을, 전통 소주를 만드는 방법도 증류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안 보이니까 지우고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 물질을 다시 냉각해서 액체로 얻는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오른다.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이 80도 이내가 있고 끓는 점이 100도 이내가 있어. 그럼 당연히 끓는 점이 낮은 80도가 먼저 끓어 나오겠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 끓이면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하면 얘는 이제 퍽 끓어 나가고, 근데 얘는 80도일 때도 안 끓으니까 그냥 그대로 액체로 있다가 이제 얘가 다 끓어 나간 다음에 다시 온도가 90도, 100도 되면 이제 얘가 다시 끓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애는 누구다? 끓는 점이 낮은 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끓는 점이 다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섞인 기체 혼합물이다. 공기를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충류하면 질소가 먼저 분리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걸 다 액체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뜨려야 될까요? 어마무시한 온도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게 다 액체인 상태에서 이제 기체로 되려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질소가 제일 먼저 기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기체가 제일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은 차를 아이고 이거 너무 쉽다. 오늘 제목이잖아, 맞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사탕수수집에서 물만 증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수업이 한 12분밖에 안 되는데 저번 수업이 20분 정도였으니까 이 수업 두 개를 합하면은 30분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2, 3, 4반은 수업 두 개를 합한 35분짜리 수업을 들어야 되고 1반은 세 번째 시간이 너무 수업이 12분으로 짧으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도 수업을 하려면은 그 2, 3, 4반이 너무 힘들겠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생생 개념 영상은 수업 때 대면 수업 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요거 수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끝내줄게요. 실업 영상도 보지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누구를 가지고 하냐면 플라스틱으로 했어요. 생수병 플라스틱, 우유통 플라스틱, 요구르트통 플라스틱이 다 다른데 각각의 밀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요걸 어떻게 분리할까요? 일단은 물에 넣으면 제일 먼저 분리가 되겠죠. 물의 밀도가 보통 선생님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에 뜰 거고 얘네 두 개는 물에 가라앉을 거니까 분리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밀도가 다른 플라스틱이 섞인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물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서 이제 분리할 수 있고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한 개는 분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소금을 녹여서 분리할 수 있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물을 밀도를 그 두 물체 중간 정도의 이제 상태로 만들면요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이 물도를 이용한 도구가 바로 누구냐면 분별 깔때기라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리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호리병은 이렇게 생긴 건 호리병이라고 하니까 이 호리병 위에 부분만 잘라놓은 것처럼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분별 깔때기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 싶은 혼합물 그 액체가 섞여 있는 물질을 딱 부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밀도가 큰 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건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이게 꼭지를 탁 열어요.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쭈루루루루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도가 작은 물질이 딱 흘러나오려고 할 때 꼭지를 딱 잠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도가 큰 물질과 밀도가 작은 물질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분별 깔때기가 없으면 그냥 시험관에다가 밀도가 큰 물질, 작은 물질을 두고요. 스포이드를 위에 것만 쭉 퍼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다 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위에 떠 있는 애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싹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제거할 때는 기름을 쭉 빨아당기면 물까지 같이 이제 빨아당겨지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흡착포, 그러니까 그 기름을 잘 흡착할 수 있는 그 뭐 부직포 같은 거를 요 위에 탁탁탁탁탁탁 던지는 거라. 그럼 얘네들이 물은 안 빨아들이고 기름만 탁탁탁탁 빨아들여서 시커멓게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걸 건져내고 또 던지고 건져내고 던지고 건져내고 해서 이제 여기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해류를 타고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뭐 조개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데 다 막 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5단원에 그 동물과 에너지의 선생님이 혈액 얘기할 때 혈액을 선생님이 가만히 놔두면 국물이랑 껍데기랑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심 분리기에다가 확 돌리면요, 이제 더 빨리 분리가 되거든요. 한참 안 기다려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밀도가 큰 이렇게 혈구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물이 대부분인 액체 성분 혈장은 위에 떠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그 혈장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수혈할 때 혈장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혈구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을 채취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렇게 금광석이 있는 산에 이제 막 이렇게 계곡물에 이제 금이 이 광산에서 흘러나와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커다란 냄비 같은 데에다가 이제 모래를 한놓고 퍽 푸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살살살살 씻어서 위에 밀도가 작은 것부터 빨리 치웁니다. 그러면 금이 밑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왜냐면 금은 밀도가 아주 큰 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지우고 빠르게 선생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은 이제 보자. 17분 수업 들으면 되고 나머지 두 반은 20분, 20분 합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모래와 스티로폼에 섞인 혼합물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겠다. 왜? 스티로폼은 가볍고 물은 무거우니까 물에 꼭 가라앉는 건 물에 뜨는 거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물과 기름을 혼합 분리하는 이온 실험기구는 분별 깔때기 이용하면 됩니다. 분별 깔때기. 3번 달걀은 오래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고 달걀에서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소금물을 이용하여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감각을 너무 나와 있는데 맞죠? 그럼 어떻게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 건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잘 가라앉아 있으면 신선한 거고 물이 조금 뜰랑말랑하면 안 신선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열쇠, 혼합물을 냉각하여 생긴 누르스름한 결정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음으로 밀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가 있다. 가라앉는 건 무조건 밀도가 큰 거고 뜨는 건 밀도가 작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 때 만나서 다시 한번 시험 범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